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전에 그 셀트리온 급등전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의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좀 반하게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보다도 거래량 차이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갭으로 완료가 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그 바이오 장세에서 대장주로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가다가 근 1년간 그 횡보의 모습을 쭉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엄청난 조정이 끝난 이후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좀 횡보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날 장대양봉 세워서 꼬리 달던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여섯 달이 지금 넘어가는 상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6달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반년이란 시간에 우리 매수를 하지 않았던 지금 대기 매수자들은 상당히 6개월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린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때 매수해서 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합니다.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는 마이너스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식 장세에서 괜히 네이버 카카오를 고점에서 들고 있다가 6개월 남짓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했다면은, 그리고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이런 몰빵 매수로 인한 6개월을 날리는 이런 허비하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피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굳이 멤버십을 하지 않으셔도 그 라이브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꼭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과거의 셀트리온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정말 유사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요 시기가 아니고요. 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뭐 주식을 한 지가 좀 되긴 했지만은 과거에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좀 많이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시기인데요. 요 시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의 1년 반이거든요.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한 1년 반 정도 해당이 됩니다. 1년 반 정도의 이런 횡보가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이런 횡보가 있었고, 여기 이 스텝을 넘어가는 구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요때입니다.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를 뭐 과거 이 내용을 가지고선 말씀드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옛날 사람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이 과거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진 이후에 횡보장이 펼쳐지는데요. 이 과거의 횡보장에서 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시기. 예, 요 시기인데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이게 급등락이 이어진 다음에 과거에 7천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2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횡보장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얘도 한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의 횡보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4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가 2010년도입니다. 왜냐면 제가 알던 지인이 이 4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7천원에 사가지고. 어찌됐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스텝으로 해서 6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다음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횡보장이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급등을 하기 이전, 지금 뭐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3만원, 4만원 했을 때, 그때 그리고 2만원대 진입했을 때 그 그 갭을 넘어가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횡보 기간의 고통과 내용들, 그리고 그때의 시기, 그때의 상승장이었을 때 횡보했던 그런 시기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셀트리온의 모습과 비슷하다. 네이버, 카카오 그런 모습이 비슷하다. 특히 네이버보다도 카카오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응축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퍼나 뭐 멀티플로 계산이 안 됐어요. 그때 계산이 안 됐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횡보가 상당히 그 기간적으로 고통을 주었지 그 가격적으로는 최대 20% 정도로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 정도의 횡보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카카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 횡보세는 절대적으로 하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매수했던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횡보의 하단 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 가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하단 시점, 카카오의 주가의 하단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을 기반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의 매수를 계속 한다면은 향후에 뭐 3년 아니면 또 2년, 3년, 최소 1년 정도 주가가 대세 상승이 폭락하기 직전까지 가져간다면은 또 엄청난 급등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지금부터 잠재력을 매우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뭐 주가의 가치와 뭐 캐시카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가 더 많냐, 네이버 카카오 비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향후에 그 주식시장의 멀티플을 계산할 때 뭐 PER도 있지만은 PDR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저는 그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5G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것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큰 값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은 어플리케이션의 확장과 그 다양한 시장성의 확장성입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도 비록 제조업은 아니지만 비록 어떤 그뭐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플리케이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추후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 2011년도, 12년도 그 시기에 그 셀트리온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접근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비록 뭐 네이버 카카오 물리신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준비를 한다면은 이거를 탈출에 대한 개념보다도 내가 잠시 적금을 두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